안녕하세요. 심보도 고약하고 욕심은 넘치는 이상한 시댁에 발을 담갔다가 결혼 1년 3개월 만에 이혼하게 된 35살 여자입니다. 막장 시댁. 네, 전 시댁은 그 어떤 막장 시댁과 에피소드 배틀을 붙여도 랭킹 3위 안에 들 만한 시댁입니다. 문제는 그 시댁은 아직도 본인들이 막장인 거 일도 모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아이가 없어 빠른 이혼이 가능했네요.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하는 결혼이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나 좋다는 사람 하나 보고 결혼했다가 망한 경우인 저는 제 사연을 통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할 때 시댁 식구들에 대해 반드시 따져보고 하라는 거예요. 늦은 결혼이라고 급하게 갈 필요도 없고 늦을수록 더 잘 알아보고 결혼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혼이 거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건 맞춰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기본 됨됨이랄까? 그런 거 몇 번 보면 대충은 알게 되잖아요? 이혼한 후 본색 나와서 혼쭐 나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 전에 걸을 수 있다면 최대한 거르는 게 내 인생 안 망치는 길이더군요. 저는 거지근성에 못되기까지 한 시댁 때문에 마음고생 실컷 하다가 갈라섰고요. 제가 결혼을 늦게 한 이유는 공부를 좀 늦게까지 했어요. 부자인 부모님 덕분에 대학교 졸업 후 하고 싶은 공부하러 유학도 다녀왔고, 다녀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일단 결혼할 당시 저희 부부는 맞벌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다니면서 연봉 4천 조금 넘고요. 수입은 제가 연봉 5,500으로 남편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경제권은 제가 맡아서 관리했는데 남편이 말하기를 당신한테 경제권 맡기기는 하지만 우리 어머니 매달 생활비 드리는 건 빠뜨리지 않았으면 해. 내가 버는 거 당신 줄 테니 거기서 생활비 드리고 나 용돈 주고 남는 건 내 이름으로 모아줄 수 있어? 그러길래 그럼 당신 용돈은 한 달에 50 줄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생활비는 얼마씩 드리면 될까? 결혼 전에 남편은 100만 원씩 드렸다 하더라고요. 드리던 용돈을 줄이는 건 좀 죄송해서 당시 남편 월급이 320 정도 됐는데 100만 원 시댁에 드리고 100만 원 저희 생활비 쓰고 나머지 전부 남편 이름으로 모아놨어요. 남편 월급에서 나오는 생활비 100만 원 외에 나머지 생활비는 제가 버는 걸로 썼고요. 둘만 살 때는 그래도 둘이 합쳐서 200만 원이 좀 넘는 돈으로 생활하고 남아서 저축도 가능했고요. 그래도 생활비는 제 월급에서 나가는 게 훨씬 많았습니다. 남편 월급에서 생활비 더 안 썼고 차곡차곡 모아놨네요. 시댁에서도 저희 친정이 어느 정도 잘 산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이 시댁에 생활비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결혼 후 생활비를 못 받게 될까봐 전전긍긍 하셨는데 그 부분 해결되니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결혼 전에는 100만 원 받아 생활했지만 이제 둘이 결혼하면 여유가 더 생기지 않니? 그럼 생활비를 좀 더 올려줬으면 하는데 니들 생각은 어떠니? 지금 생활비가 모자라신가요? 아주버님도 용돈 같이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살다가 사정 봐서 더 드릴 순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100만 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맞벌이 한다지만 시댁에 꼬박꼬박 드리는 100만 원 결코 작은 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용돈 더 달라는 말은 거절했어요.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옆에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아, 그래 엄마. 우리도 돈 들어갈 때 많아요. 형은 월 30만 원 준다며. 우리가 이렇게 부담하는데 정 필요하면 형한테 올려달라 하세요. 어머니는 아니, 네 형은 애도 있고 돈 들어갈 때가 많지 않니? 그렇다고 처가가 너처럼 부자인 것도 아니고 말이다. 어쨌든 알았다. 결혼하고 나서 첫 용돈 사건은 그렇게 저의 승리로 넘어갔습니다. 아, 승리랄 것도 없네요. 돈을 안 들이는 것도 아니니까요. 아무튼 결혼 전에는 저희 집이 잘 살고 제가 남편보다 직업, 학벌 좋다 보니
시어머니가 저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결혼 전 몇 번 만나지는 않았지만 만나기만 하면 제게 하는 말이 "너는 나랑 성격도 비슷한 것 같구나. 우리처럼 성격 잘 맞는 고부 사이는 없을 거다. 이제 우리 식구 되는 거니 잘 지내보자." 하시며 저를 치켜 세워주셨어요. 제가 뭔 말만 하면 다 제가 맞다고 해주셨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라는 걸요. 저희 시댁과 친정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집은 어머니가 사업을 하시고 빌딩과 부동산 쪽으로도 자산이 좀 되는 편입니다. 노후 걱정도 없으시고요. 저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 형부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언니네 부부가 부모님 가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계신 걸로 걱정하고 그럴 일이 없었어요. 반대로 시댁은 홀어머니에 장가간 형님 하나, 미혼 시누이 하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안양에 2억 6천 전세로 살고 있지만 따로 빚이 있거나 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당연히 저희 집에서는 결혼할 때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결혼할 때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막상 결혼하려 하니 시가에서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똑같이 안 받고 시작하는 게 서로한테 좋겠다 싶었고 남편한테 자격지심 같은 게 혹시라도 생겨서 친정에 가면 기죽을까 봐 같이 좀 고생하자 하는 생각에 저도 지원 안 받았어요. 저희 집에서는 막내딸인 저 부족함 없이 시집 보내겠다며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집은 제가 모아놓은 돈 1억 5천이랑 남편이 준 3천으로 전세 얻었고요. 예물 예단 다 생략하는 걸로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시댁에 어처구니 없는 예단 요구와 아들 장가 보내면서 과한 욕심 부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아니다 싶어 때려치고 싶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모두들 결혼 준비하며 겪은 과정이라 말들 하길래 참고 넘어갔고요. 그렇게 어찌어찌 결혼을 하긴 했는데요.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가 결혼 초에 사건이 좀 많았어요. 남들이 봤을 때 이혼 사유일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중 몇 가지 사건은 저희 친정 부모님도 알게 되신 게 있는데 아빠가 그 일 이후로 제 남편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사위이니 감싸주려 하셨지만 저희 아빠는 용서가 안 되시는지 두고두고 말씀하시고 저한테도 남편 너무 믿지 말라는 말을 하셨고요.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했으니 경제적인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남편이 결혼 후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도 1억 넘게요. 그걸 알게 된 건 어처구니 없게도 남편인 본인의 자백을 통해서였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남편 새끼가 술 잔뜩 처먹고 들어와 울면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야, 내가 진짜 미안한데 나 한 번만 도와주라.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서 그래. 내가 실은 빚이 좀 있어. 이러길래 대출이 대체 얼마나 있길래 그래? 왜 결혼 전에 말 안 한 거야? 얼마인지 지금 바른 대로 말해봐. 1억 5천 정도 있어. 지금은 결혼 전에 주식으로 좀 날렸는데 미수금 쓰고 메꾸고 메꾸다 보니 그렇게 됐다. 생활비 모자라니까 또 대출 받고 메꾸고 하다 보니까 점점 빚이 늘어나더라. 당신 진짜 미쳤어? 겁도 없이 대출을 그렇게 야금야금 받는 사람이 어딨어? 그 큰 빚을 숨기고 어떡하려 그런 거냐고. 이제 와서 감당 안 되니까 말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저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고 결혼할 때 집 전세 얻을 때 말고는 대출을 안 받아본 사람이라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더라고요. 들어보니 저 만나기 전부터 3년이 넘도록 계속 대출을 받아왔더라고요. 너무 기가 차고 이 부분에 대해 신뢰가 완전히 깨지더라고요. 돌려막기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야 고백하는 거였죠. 저는 그 길로 시어머니께 어머니, 이 사람 혹시 빚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1, 2천도 아니고 1억이 넘게 빚있는 거 속이고 저랑 결혼한 건데 저 정말 못 참겠네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이혼하고 싶어요. 하고 일렀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댁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는 거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하소연에 하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아들 새끼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제게 하는 말이 너는 연애하고 같이 살면서 왜 걔가 그런 빚이 있는 줄도 몰랐니? 아이고 정말 답답하구나. 네가 중심을 잘 잡고 남자를 지켜봤어야지. 응? 그래도 이제 와서 어쩌겠냐. 너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참고 살아줘야지 않겠니? 돈 관리 네가 한다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없지 않겠어? 어머니는 같이 살면서 왜 몰랐냐를 시전하시고는 저보고 참고 살아주면 안 되겠냐. 돈 관리는 여자가 했어야 했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다 끊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시댁에 정이 떨어졌고 앞으로 이 집안과 금전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얽히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어요. 단, 이혼 안 한다는 가정하에요. 그때는 분명 이혼도 선택지로 고민했습니다. 저는 정말 시댁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들이 이렇게 큰 사고를 쳤고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쥐어주고 장가 보내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이혼 한 해 만에 하는 상황에서도 절대 도와준다는 소리는 안 하는 것이 열받더라고요. 맞벌이를 살면서 아들한테 결혼할 때도 그렇고 돈 1,000만 원도 못 주는 시댁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하도 속이 터져서 친정 부모님이 속상해할 거라는 거 알면서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울 친정엄마 그냥 한번 참고 살아라 하시더라고요. 민영아, 엄마도 정말 박서방 미운데 어쩌겠냐, 응? 이혼할 생각 아니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줘. 그 큰 빚을 지고 너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하시면서 오히려 짠하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난리 난 건 아빠 쪽이었습니다. 원래 저희 아빠 주식이나 쓸데없는 대출 같은 거 용납 못하는 성격이시거든요. 지금의 부를 이루신 것도 적은 돈 함부로 생각하지 않은 것에서 나온 거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는 분이었고요. 엄마한테는 하소연하다 말았는데 아빠는 제 말 듣고 당장 그 새끼 부르라며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남의 돈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돈 쓰는 놈은 안 봐도 뻔하다. 내가 너 시집을 잘못 보냈구나. 지금 네가 간두겠다면 아빠가 다 뒤집어 엎어버릴 테니까 말해봐. 어떻게 할래? 아빠는 아닌 거는 빨리 때려치우는 게 맞다고 봐. 지금 벌써부터 이러는데 나중에 더한 사고 칠 수도 있다 그놈이. 민영아, 네 남편 당장 오라 그래. 지금 당장. 아빠 성화에 남편 놈을 불렀는데요. 그날 남편 새끼 아빠 앞에서 거의 고개는 못 들고 엎드리다시피 잘못했다 100번은 말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당장 아빠 눈앞에서 이혼 도장 찍으라면서 아빠는 난리치고 남편은 울고 엄마는 옆에서 그걸 말리고 아주 난리였어요. 그때 제가 마음이 약해진 게 실수였죠. 부모님 도움 없이 해결하겠다 말씀드리고 남편한테 단단히 약속받은 후에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 친정아빠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부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민영아, 아빠는 여자도 딴 주머니를 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가 지켜보니까 네 남편이 너 호강시켜줄 생각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구나. 너한테 아빠 건물 미리 증여해주는 거 상의하려고 불렀어. 월세 나오는 건물이니 너 월급 가지고 생활하고 세 받으면 돈 모으면서 살만할 거다. 대신 증여세는 네가 내도록 하고. 아빠, 지금 굳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 저 힘들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언젠가는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니 좀 빨리 주는 것뿐이야. 네 남편 빚 갚아주느라 힘들 거 아니니. 대신 아빠가 당부할 게 하나 있는데 아빠가 너한테 미리 증여해줬다는 거는 네 시댁에 절대 비밀로 해라. 월세 받는 것도 말하지 말고. 사람 속은 또 모르는 거야.
아빠가 주는 건 나중을 위해 들어두는 보험이라고 생각해라. 알았지? 아빠는 제가 남편한테 돈 한 푼 받아보는 거 없이 빚까지 갚아주는 걸 아시고는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풍족하게만 살던 제가 결혼해서 전전긍긍 사는 것이 못 내보기 싫으셨던 거죠. 아빠가 가지고 계신 건물 3개 중 원래 제게 주시려고 했던 꼬마 상가 건물을 증여해 주셨어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월 300이 조금 넘습니다. 맨 위층은 전세를 주고 있고요. 돈 문제로 남편과 시댁에 한번 대고 나니 이건 비밀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컸고 언제 말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남편 몰래 갖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건물 저한테 등기 이전 해주시고 월세를 한 3번쯤 받았을 때였나 봐요. 당신 통장에 월세라며 찍히는 거 있던데 그거 뭐야? 남편이 뭐 하느라 내 통장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봐버린 거라 거짓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죄를 지어 숨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과 달라질 건 없다는 생각에 말했습니다. 아빠가 몇 달 전에 나한테 증여해준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야. 일부러 말 안 한 건 아니고 나도 좀 시간이 필요했어. 당신이 돈 때문에 사고 친 것도 내가 말 못한 이유고 당신 빚 빨리 갚아야 하는데 우리 아빠가 안타깝다고 주신 거니 당신은 그렇게 알면 돼. 제 말을 들은 남편이 아주 서운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래도 내가 남편인데 왜 말 안 한 거야? 내가 뭐 당신더러 월세 받는 돈 달랄까 봐 그런 거냐? 아니나 다를까 삐딱하게 나오는 남편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이거 월세 받는 거 우리 딱 생활비야. 결혼해서 당신 부모한테 생활비 준다면서 나한테 월급 제대로 갖다 준 적 한 번도 없는 거 알아? 게다가 당신 빚진 거 빨리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당신한테로 들어가는 돈이 많은 거 알면서 나한테 서운하다 소리 같은 거 하지 마. 그래도 부부면 우리 공동재산인 거잖아. 내가 모르는 건 말이 안 되지. 아무리 경제권이 당신이 갖고 있어도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돼? 그럼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든 상황은 아닌 거잖아. 당신이 이렇게 월세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이 돈이 남아돈다고 생각하여 엉뚱한 짓을 할까 봐서여서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친 사고 때문에 저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살다가 제 건물 월세 수입을 보고는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남편 놈이 시댁에 뭐라고 입을 나불댔는지 얼마 후에 시어머니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집을 찾아오셨어요. 어머니는 원래 저만 만나면 저희 친정 부모님 안부부터 물으시고 사업이 잘 돼가시냐는 둥 관심을 많이 두세요. 저는 단순히 안부 물으시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제가 친정에 금전적으로 도움받는 거 떠보시느라 그런 거였죠. 그러면서 내가 아들을 너무 잘 키우지 않았니? 다정도 병이라더니 우리 아들이 딱 그 짝이지 뭐냐. 너한테 월급도 다 맡긴다며? 요새 그런 남편 없다. 우리 아들은 네가 늘 우선순위니 얼마나 좋니? 하며 쓸데없는 말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으시더군요. 그러더니 곧 본색을 드러내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장가간 아들이 너무 며느리한테만 잘하니 속상한 것도 있어. 주위 친구들 보면 아들들이 부모님 차도 바꿔준다지 뭐냐. 내 친구들도 우리 아들이 부자 며느리 많아서 편히 사는 줄 다들 알지 뭐니. 에휴, 사실은 이렇게 며느리 눈치 보고 사는데 말이다. 거기까지 말씀하시는데 저도 듣자 하니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 저한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길래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이 저한테 잘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게 아니라 그이가 돈으로 사고 친 거 제가 수습하고 있어서 눈치 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도 네가 여유가 되니 현우가 그러는 게지. 저 아가, 내가 오늘은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왔어. 혹 너 돈 좀 있니? 실은 네 시숙이 말이다. 회사가 어려워서 조만간 나가야 되는 사정인가 봐.
지금 그 나이에 어디 새로 들어가서 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말이다. 그래서 퇴직금 보태 편의점을 차려볼까 한다는데 형제끼리 좀 도와야 되지 않겠니? 본론은 그거였네요. 아들이 나한테 월급도 다 맡기고 친정도 잘 사니 나는 분명 돈이 있을 거라 생각한 어머니는 시아주버님 사업하는데 돈을 대달라는 말을 하려고 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 때문에 절대 시댁과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터라 듣자마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알다시피 그이 월급 받아서 어머니 생활비 주고 빚 갚는 것도 모자라서 제 돈으로도 갚고 있어요. 지금 모아놓은 돈도 없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가게 차리신다면 그건 아주버님 집에서 알아서 하시거나 형님네한테 돈 얘기를 하셔야지. 저한테 말씀하실 건 아니죠. 어쨌거나 지금은 저도 도와드릴 돈은 없습니다. 네가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준다는 거니? 내가 얘기 듣기로는 니들 지금 사정이 현우 빚 갚는 일로 허덕거릴 정도는 아니라면서? 얼마 전에 들었다. 네 친정에서 너한테 건물 해줬다는 거. 네가 내 아들보다 월급도 더 받고 내 아들이 너한테 월급 다 갖다 바치면서 용돈 받아 쓰는데 너는 시댁에 어려운 거 하나 못 도와준다는 거냐? 잠만 말고 그거 팔아서 네 시숙 좀 도와줘라. 요즘 편의점 하나 내는 것도 억소리 나게 돈이 든다지 뭐냐. 그 정도는 네 친정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니? 이건 뭐 거의 막무가내로 맡겨놓은 돈 내놓으라는 시기더군요. 저도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뭐 돈 나오는 기계도 아니고요. 둘 다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는 남편 월급을 받아봤자 제 손에 쥐는 것도 없어요. 남편 빚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지금 제 월급도 그 사람 빚 갚는데 보태 쓰고 있어요. 저도 월세 받는 거 없으면 힘들고요. 그거 아빠가 저 세 받으라 주신 건데 제 맘대로 못 팔아요. 당연히 친정에는 돈 얘기 못 하고요. 세상에 어느 친정부모가 딸내미 시숙 사업한다고 돈을 덜컥 내줘요? 남편이 사고 쳤을 때도 시어머니나 시댁 가족들한테 대들거나 언성 높인 적 없었던 저였지만 그때는 정말 어머니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어 대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 아들이 잘한다 어쩌고 하면서 살살거리던 시어머니가 이러는 겁니다. 너는 네 친정에서 아버지가 도움 주는 거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건데 왜 시댁에는 도움 주는 걸 꺼려하니? 가족이면 그 정도 주고받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우리가 안 갚는 것도 아니잖아. 은행에서 빌려 비싼 이자 주느니 너한테 빌려서 주는 게 이득 아니니? 네 친정 정도면 당장이라도 통장에서 몇 억은 꺼내는 것도 일도 아닐 텐데 고작 1억 좀 넘는 돈 가지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네가 가족끼리 돈 가지고 이렇게 치사하게 굴 줄은 몰랐다. 어머니, 저 제 동생하고도 돈 거래 안 해요. 그리고 10,000원이라도 빌린 돈은 꼭 갚고요. 근데 느닷없이 제 건물 팔아서 아주버님 사후 비용 대라는 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큰 돈 빌려주는 거 형제끼리도 쉬운 거 아니에요. 어머니, 다른 사람한테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요. 누가 선뜻 가족이랍시고 그렇게 돈을 주나요? 제가 다시 거절 의사를 밝히니 어머니는 표정이 아예 싹 바뀌며 예! 다른 집에 물어보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아는 집 며느리는 시집 올 때 집 가지고 오고 시댁 차 바꿔주고 오래된 가전 다 바꿔준 것도 모자라서 현금 예단도 5천씩 해온다더라. 너는 우리 집에서 받는 거 없다고 똑같이 안 해왔잖니.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식구들 힘들 때 도와주는 것도 모르고 나중에 너 어디 잘 되나 한번 보자.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주위에서 누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 친구는 부잣집 시집가서 결혼할 때 남자네 집에서 집 사주고 다이아의 명품 가방 받은 것도 모자라서 대학원도 보내준대요. 그래서 걔는 애 가질 계획도 미루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요. 저 친구들 만나면 시부모님들이 상가 사줬다, 오피스텔 사줬다, 집 살 때 얼마 보태준다더라 하는데 저야말로 할 말이 없네요. 어머니는 제 얘기 듣더니 헛기침하고 목소리 가다듬고는 어쨌거나 너는 그러는 거 아니다. 네 건물 알아보니 시세가 꽤 되던데
그거 팔면 네 시숙도 살 길 생기고 남는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하거나 우리 집 사는데 보태줘도 되는 거잖아. 막말로 네가 건물 가지고 있어봤자 뭐하니? 응? 네 친정 부모님 너 그거 팔았다 해도 또 주실 분들인 거 내가 다 알아. 너 알다시피 우리가 아직 전세 산다. 네가 그 건물만 팔면 우리가 편해지는 거 아니냐. 시집 왔으면 출가 외인이니 당연히 우리 가족인데 네가 여유가 그렇게 많으면서 우리를 나 몰라라는 건 진짜 안 될 말이다.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네 남편이랑 상의해서 알려줘라. 나는 가보마. 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가만히 앉아 어머니 말을 곱씹어 보는데 되게 열받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이 집안의 시집아 돈 나오는 현금 지급기로 호구 잡혔다는 생각도 들고 사기 결혼 당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네 식구들은 일은 본인들이 저질러 놓고 왜 나한테 해결하라 그러는 거야? 저번에 당신이 사고 친 것도 당신 잘못은 나한테 뭐라 그러시더니 이제는 건물까지 팔라고 그러시네? 우리 부모님 지금껏 나한테 하나 효도받은 거 없이 베풀어 주시기만 하시는데 내가 이런 꼴을 당신 엄마한테 당해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서운한 건 나야. 당신은 월세 받는 건물 팔아도 나중에 상속받을 거 많은데 꼭 그렇게까지 어머니한테 말했어야 해? 이러더군요. 저는 어쨌든 나는 아주버님이 가게 차리는 거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마음 없으니까 당신이 잘 말씀드려. 이 일로 나한테 뭐라 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나 모르게 어머님한테 말하는 일 다시는 없었으면 해.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있고 정확히 3달 후에 일이 터졌네요.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남편이 앞으로 월급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월급을 안 주겠다더군요. 어이없었는데 그럼 대출이나 시댁 용돈 네 돈으로 알아서 주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생활비가 지금 3달째 안 들어오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니? 네? 남편이 자기 월급에서 준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제가 되묻자 놀라는 눈치셨습니다. 저는 알아보겠다 하고 남편에게 연락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놈이 저 모르게 또 사고를 친 겁니다. 나 회사에서 사표 냈어. 퇴직금이란 대출 좀 받아서 사업할까 생각 중이야.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 일할 수 있겠어? 나도 스트레스 받느니 내 사업하면서 돈 벌고 싶어.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돼? 뭐? 당신 진짜 돌았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왜 관둬? 사업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요즘 자영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그래? 회사 사표 내는 거 저한테 상의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저한테 통보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저번처럼 똥은 혼자 싸놓고 저더러 치우라는 듯이요. 남편은 한술 더 떠 당신 건물 팔아서 좀 도와줘. 나랑 형이랑 같이 사업해도 좋을 것 같고 나도 한번 사장님 소리 들어보고 살자. 어? 나 회사 관두고 놀기만 하는 건 당신도 싫을 거 아니야. 어머니 말대로 당신 건물 팔자. 당신만 결심하면 되는 거야. 저는 남편 말 듣고 정말 꼭지가 돌게 화가 나서 꼴 보기 싫으니 짐 싸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안 그럼 내가 나가겠다 했더니 주섬주섬 자기 짐 챙겨 나가긴 하더라고요. 대체 이놈의 집구석 짜고 치는 건지 어쩜 제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는 네 남편이랑 지금 가고 있으니 집에 있어라. 이러시는 겁니다. 시어머니 집에 오시자마자 저를 앉혀놓고 너는 시어미 말이 우습냐? 내가 나 좋자는 것도 아니고 네 남편이랑 우리 식구들 잘 되게 하려고 너한테 건물 팔자고 부탁한 거 아니냐? 그럼 시키는 대로 해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싸웠다고 남편까지 집에서 내쫓니? 하시면서 언성 높이고 따지시는데 남편은 옆에서 입 꾹 다물고 그냥 다른 데 보고 있었고요. 아마 싸우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시시콜콜 말을 또 전한 듯 했습니다. 내가 현우한테 얘기는 대충 들어서 사정은 알고 있다. 어쨌거나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니?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알아들을 만큼 얘기를 했을 때 척하고 결정했으면 얼마나 좋니, 어? 어차피 네 건물이고 네가 아버지한테 다 물려받을 재산 아니니? 네가 아버지한테 잘 말해서 건물 팔 수 있도록 손 써라. 네가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하는 건데 넌 네 역할을 해도 너무할 만큼 안 하고 산다. 얘기 들어보니 지난번에 우리 아들 불러다 엄청 혼내셨다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 말 듣다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회사 관두는 거 저한테 상의 하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거예요. 지난번에 돈 사고 친 것도 제가 감당하고 있었던 거 모르세요? 저희 부모님 그거 다 아시면서 저한테 참으라고 하신 분들이세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마련한 집에서 살면서 저희 부모님 도움만 받고 살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드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서 제 등골, 저희 부모님 등골 빼먹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머니한테 욕 들어먹고 혼나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이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그간 제대로 못했던 말 다 했더니 시어머니가 정말 까무라칠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예, 어차피 그 건물 네 이름으로 된 거 아니니? 증여해 주신 거잖아. 그리고 네 친정 부모님 재산들 나중에 너희 부모님 돌아가시면 네 앞으로 떨어질 거 아니냐? 어차피 나중에 네 거 될 재산 중에 일부만 미리 좀 처분하겠다는데 그게 왜 너희 부모님 등골 빼먹는 짓이냐? 어차피 너희 부모님 벌어놓은 돈들 다 네 돈 될 거 아니냐? 지금 우리 현우가 남들 등이나 처먹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남도 아니고 마누라인 너한테 부탁 좀 하겠다는데 거기서 왜 등골 빼먹는다 소리가 나오니? 정신 차려라 이년아. 남 일도 아니고 네 남편 일이야. 남 좋자고 하는 일도 아니고 다 생각해보면 너 좋자고 하는 짓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더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네, 유산이네 소리 나올 때부터 머릿속 하얘지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시부모님보다 연세도 적으시고 어디 아픈 것도 없이 멀쩡하세요. 근데 지금 멀쩡하신 두 분 돌아가시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유산 소리를 꺼낼 수가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기가 막히고 다시 생각해도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정말 그냥 머릿속이 하얘져서 더 들을 말이 없으니 그런 소리 하시려면 제 집에서 나가시라고 하고 거의 반강제로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입 다물고 있던 남편이 옆에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서운하대요. 자기를 남으로 생각하냐면서 서운하답니다. 제가 자기 유산 탐내는 것처럼 구니까 꼴도 보기 싫대요. 정말 많이 생각했지만 더는 같이 못 살겠다는 게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두 딸 곱게만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 그렇게 대한 사람들이랑 얼굴 보고 못 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고 시댁이 막 대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부모님, 그냥 저희 부모님 유산 소리를 꺼냈다는 자체가 저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시어머니 쫓아나가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해서 그랬습니다. 이혼하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서로 들어간 돈만 챙겨서 깨끗이 갈라서자. 했더니 개나 소나 이혼하냐? 있는 것들이 더하네 정말. 재수 없으니까 죽을 때 그 돈 다 싸가지고 가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나 이혼 못 해줘.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봐 어디. 난 절대 곱게 이혼 못 해. 당신 건물 팔 때까지 나는 집에 안 들어갈 테니 그렇게 알아라. 내가 바라는 바야.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일 생각 말아라. 부동산 급매로 전세 내놨으니까 아마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할걸? 제 말에도 남편은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합의 이혼을 안 해주겠다는 말에 형부한테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형부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변호사는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합의 이혼으로 그냥 조용히 갈라서고 싶었는데
남편이 저렇게 나오는 꼴을 보니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마음고생한 거 복수하고 싶어서 무조건 소송으로 마음을 굳혔고요. 알아보니 같이 결혼 생활하면서 재산이 불어난 것도 없고 생활비 같은 것들 제가 충당한 부분이 많으면 제가 유리하더군요. 그에 대한 거래 내역이나 통장 내역, 남편 통장 내역 모아둔 거 전부 증거로 제출했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오실 때마다 대화 녹음한 거 전부 제출했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직장 관둔 거, 대출 속인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에 남편 돈이 아니라 거의 제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걸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런 증거는 차고 넘치니 저한테 유리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죠. 짧은 결혼 생활인데 남편 놈 짐은 어찌나 많은지 싹 다 정리해서 가져가라고 연락했습니다. 이혼 소장 접수했다는 것도 말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간사한 게요. 제가 정말 이혼을 맘먹었다는 걸 알고 소장까지 받아보니 장난이 아닌 걸 알았는지 그 사람들 저한테 비굴하게 나오더군요.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기에 그래, 무슨 말 하는지 어디 들어보자 하고 열어줬더니 시모도 같이 왔더라고요. 남편이 하는 말이 기가 찼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더라고. 건물이 뭐 금방 팔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 아니지? 지난번 일은 우리가 사과할게. 어머니도 그 얘기하려고 온 거야. 옆에 있던 시모가 그래, 지난번엔 내가 좀 심했다. 건물 팔라는 말은 이제 안 할 테니 이혼 소장인지 뭔지 그거 그냥 없던 걸로 해라. 결혼하면 그 집 귀신되는 거지 이혼이라는 거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건물 안 팔아도 나중에 상가 하나 우리한테 세 줘서 장사할 수도 있는 거잖니? 우리가 너무 욕심낸 것 같구나. 네가 마음 풀고 다른 방법 생각해보자. 건물 팔라고 난리쳤던 사람들이 맞는지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없었던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건물 안 팔고 팔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대 가족으로 앞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저희 부모님 재산 운운할 때 맘먹은 거고요. 저 사람 대출 숨기고 결혼한 거 알았을 때 이혼했어야 하는 건데 제가 질질 끌어서 일을 더 크게 만들었네요. 돌아가세요. 저는 더 들을 말 없어요. 안 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당신도 소장 받았으면 앞으로 소송 준비나 잘하지 그래? 여기 와서 나한테 사정해봤자 바뀔 거 없어. 저는 단호히 말하고 나가라 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그렇게까지 자존심 굽혀가며 말하는데 제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화가 나는지 방금 전까지 사과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또 화를 내며 온갖 악담을 퍼붓더군요. 너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부터 나는 네가 싫었다. 우리 아들 잡아먹을 것처럼 생겨서는 결국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쳐놓는구나. 응? 그래. 너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이혼하는 게 남자한테 손해인지 여자한테 손해인지 네가 모르는구나. 저는 더 대꾸도 하지 않고 112를 누르고 경찰을 부르려 했고요. 제가 전화하는 신용을 하니 그제야 둘은 집에서 나갔습니다. 정말 비겁한 사람들 아닌가요? 어쨌든 당연히 저는 그 후 소송에서 위자료 2천만 원 받았어요. 그 사람이 계속 재산 목록 신청 제출 요구하고 조정해달라 해서 길어야 6개월 안짝으로 끝나는 소송이 자그마치 8개월이 넘게 걸렸지만 결국 제가 유리한 쪽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 대출 갚아주고 있었던 거 포함해 위자료 받은 거니 만족합니다. 원래 결혼 생활이 짧을수록 남편이 재산 없을수록 위자료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전셋집에 들어간 남편도 3천에서 위자료 제하고 1,000만 원 돌려주고 제 결혼 생활 정리했어요. 남편은 뭐 그냥 옷만 챙겨 나간 거나 다름없네요. 그래도 이혼하고 나니 속은 아주 시원합니다. 소송 중에도 그댁 시모한테 정말 짜증나는 일 많이 당했는데 1년 지난 지금은 많이 편안해져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기까지 하고 있네요. 여러분, 혹시 미혼이신 분들 제 사연 들으신다면 절대 없는 집에 시집가지 마세요.
남편하고 둘이 열심히 살면 되겠지 하는 거, 그거 현실에선 안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제 형편이 아니라 시댁 형편에 맞춰 생활 수준이 맞춰져요. 제가 아무리 부유하게 살았어도 시댁이 가진 거 없으면 가난의 구렁텅이에 같이 빠져 살아야 합니다. 아니면 제가 그 집안의 동아줄이 되어서 계속 돈을 퍼주거나요. 잘 사는 친정집 형편이 아니라 가난한 시댁 형편에 맞춰 내 생활 수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것, 집안 수준,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갔다 온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한번 겪어보니까요. 누군가를 만나는 게 이제는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직 우리나라는 결혼이라는 게 여자한테 많이 손해이면서 힘든 굴레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